네, 안녕하세요. 네, 러너킹의 박성찬 팀장이랍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RCMB 이게 어떤 거죠? 저희 여기 써 있는 곳은 러닝 크루 오브 네이버 블로거스라고 네. 저희 네이버 블로그 하면서 뛰는 사람들끼리의 달리기보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초대 말씀드렸는데 흔쾌히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을 통해서 여러분들 운동에 있어서 러닝에 있어서 좀 전환점이 됐으면 좋겠어요. 왜냐면은 일반적으로 운동을 하다 보면 빨리 뛰려고만 하고 오래 뛰려고만 하는데 그게 아니고 먼저 기본적으로 바르게 뛰고 편하게 뛰는 러닝을 만들어 놓으시면 자연스럽게 우리 몸이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저도 이제 이 스포케어를 이제 홍보하고 판매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저도 이것 때문에 제가 유전에 대해서 공부할지는 몰랐어요. 유전적인 거, 우리 어떻게 왜 이렇게 몸이 이렇게 디자인되어 있고 우리가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지에 대해서 저도 생각하다 보니까 이걸 만나고 나서 제가 지금까지 러닝을 표현했던 것들이 내가 이게 아니었구나, 이제 제대로 표현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저도 러닝에 전환점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오신 분들에게 한번 체험해 보시라고 스포케어 솔루션, 이게 이번에 새로 나왔거든요. 제가 약파는 거 아니고요.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움직이다 보면 염증이나 통증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게 왜 그러냐면 모든 사람들은 근육을 쓰면 강해지거든요. 강해질 때 염증이 나와서 그 부분이 손상된 게 치유되면서 강해지는 건데, 우리가 이제 통증이라 하는 거는 그거를 더 지속하게 되면 통증이 되고요. 그게 아픈데도 뛰면 만성 통증이 되고, 만성 통증에도 진통제나 이런 것들 먹으면서 뛰게 되면 부상이 오고요. 부상 중에서 뛰게 되면 어딘가 이제 관절이라든가 인대라든가 연골 부분들이 손상돼 가지고 다시는 뛰지 못하는 상황이 올 수가 있거든요. 저는 최근에 이제 확률과 통계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지금 러닝구가 늘어났잖아요. 이 늘어난 상황에서 부상자도 엄청나게 늘어날 거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운동을 하다가 못하게 되면 우울증도 찾아오게 되거든요.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운동을 하기 전보다 더 몸이 안 좋아집니다. 운동을 하게 되면 기초사량이 올라간 만큼 내 몸에 이 지방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좋아지거든요. 그 말은 지방 축적 능력이 좋아진다는 거거든요. 근데 운동을 안 하게 되면 지방만 축적하다 보니까 몸이 더 커지게 돼요. 그 상태에서 다시 뛰려고 하면 사람 마음이 천천히 내가 처음 달리는 것처럼 다가서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내가 부상 당하기 전에 그 러닝으로 뛰려고 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또 다치게 되고요. 반복이거든요. 내가 처음 러닝 시작하면 뭐 7분 페이스든지 6분 페이스든지 그렇게 내가 러닝에 적응할 텐데, 부상 당하고 나서 다시 내가 처음 부상 당하기 전에 잘 뛰던 대로 5분 페이스, 막 4분 페이스 뛰다 보니까 계속 반복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한번 몸이 좀 다치게 되면 그 순간 우리는 몸은 초기화되기 때문에, 하지만 다시 올라가는데 시간이 빨라요. 만약에 내가 처음 시작해서 6개월 걸렸다면 부상에서 회복해 다시 달리는 데는 2개월, 3개월만 좀 천천히 움직이시면 되는데, 그럼 자연스럽게 살도 빠지면서 몸도 가벼워지잖아요. 근데 우리는 부상을 회복하고 나서 일주일 만에, 아니면 그날 바로 내가 예전에 뛰던 대로 뛰려고 하시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좀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되고, 지금 너무나 많은 이제 사람들이 이쪽으로 들어오고 있는데, 저는 이게 나중에는 좀 사회 문제적으로 좀 확대되지 않을까. 이미 뭐 미국이나 일본에서는 이런 근골계 질환 때문에 많은 일들이 일어났고 거기에 관련된 산업들이 많이 발달했습니다. 뭐 일례로 미국에서 이제 뭐 심장학회에서 이제 너무 비만이니까 이제 처방 내린 게 히트 프로그램, 하이 인텐시브 인터벌 트레이닝을 권해드렸는데, 그리고 나서 살은 좀 빠졌는데 수많은 근골계 질환들이 엄청나게 늘어나서, 그래서 이제 스포케어가 미국에서도 이 만드신 박사님께서 정형외과 협회에서 미국 사람들이 대부분 진통제만 먹거든요. 근데 이거를 좀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라고 하셔서 저희 이 만드신 박사님께서 천연 물질로 만드셔가지고 실제 이 약이 미국에서 판매하고 있어요. 다만 미국에서만 판매할 수 있고
그래서 박사님께서 한국에 들어오시면서 미국 사업권은 미국에다가 판매하시고 이제 한국에 사업을 하시는데 이제 스포케어란 브랜드가 알려지지 않다 보니까 뭐 저희도 이제 합류해서 홍보하고 있고 저희가 판매도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하면서 저희가 지금 뭐 엘리트 선수들 지금 뭐 유튜브 상에 나와 있는 한국 전력 팀이라던가 그 다음에 충남 쪽 선수들 이번에 같이 합동훈련 하고 왔거든요. 그리고 이제 최인 선수의 제천시청팀 그리고 이제 또 대학 팀도 후원하면서 이제 이 스포케어가 뭐 저희만 잘 먹고 돈 많이 벌자 이게 아니고 이걸 통해서 대한민국 육상의 발전에 함께하고 있고 이걸 바탕으로 유소년들도 함께 뛸 수 있는 방향을 만들어가고 있는 게 실제로 선수들도 이거 드셔보시면은 근육을 많이 사용할수록 염증 수치가 높아지거든요. 또 유전적으로 염증 수치가 높으신 분도 계세요. 근데 그런 분들에게는 이 스포케어가 좀 경기력 향상과 컨디션 향상을 위해서 몸의 피로도를 좀 많이 줄여주고 염증 수치도 낮춰줘서 정말 마라톤 준비하시는데 저는 이거 권해드리면은 8월, 9월, 10월 드시면 아마 11월이나 10월 달에 춘천 마라톤, JTC 마라톤에 정말 드라마틱한 결과 나지 않을까. 왜냐면 지금의 어떤 분위기에 있어서는 쭉 내 몸을 끌고 가면 무조건 기록이 나게 돼 있어요. 가을이니까.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여름에 너무 무리해가지고 9월이나 10월 달쯤에 쉬세요. 그럼 이제 아시죠? 9월에 딱 쉬잖아요? 10월에 마음이 급해져요. 훈련량이 늘어나죠. 그 정작 대회 때는 불안하니까 내가 이거 잘할까 말할까 그런 마음으로 대회를 나가게 되거든요. 하지만 내가 쭉 연결해 가면 이번에 얼마만큼 뛸지 설레는 마음으로 출발선에 서는 게 저는 저희 아마추어분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너무 많은 준비를 해가지고 불안해서 내가 아픈데 이걸 어떻게 완주할까 이런 마음이 아니고 조금 준비가 부족하더라도 쭉 끌고 이어가셔가지고 대회장에 이번에 어떤 재미가 있을까 어떤 느낌일까 이런 마음으로 접근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게 저의 개인적인 바람이고 저는 그렇게 러너킹 러닝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러너킹 러닝 교육 프로그램은 빠르게 뛰는 것보다도 오래 뛰는 것보다도 바르게 뛰고 편안하게 뛰는 러닝을 만들어 드리니까 뭐 얼마 되지 않으신 분도 서브3 달성하신 분도 계시고 뭐 여성분들도 1시간 넘게 10km 달리시다가 지금 50분 초반 49분대 뛰시는 분도 계시고 그 기간이 얼마 길지가 않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저희 러닝 교육 프로그램에서도 빠르게 말고 바르게 오래 말고 편하게 이 키워드만 잡고 가시면 여러분 러닝이 좀 달라지실 거라 생각하시고 근데 그 점에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오늘의 주제는 딱 3가지입니다. 러닝 호흡하고 러닝 자세하고 러닝 방법입니다. 여러분들 호흡 어떻게 하신다고 생각하세요? 뭐 많은 말들이 있잖아요. 호흡해야 된다, 뭐 칙칙폭폭 이런 많은 호흡이 있는데 호흡의 가장 기본적인 게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혹시요? 네. 제가 말씀드리는 호흡의 가장 기본은요, 우리 몸에 힘을 빼는 겁니다. 어렸을 때 중학교 때 이거 비커에서 땡기면 안에가 허파가 커지고 놓으면 작아지고 하잖아요. 우리 몸에서 이 폐는 스스로 움직이는 근육은 아니에요. 폐는 기관인데 그냥 걔가 내가 움직여서 막 이렇게 공기를 들여 마시는 게 아니고 이 갈비뼈 늑골하고 횡격막 복행근으로 인해서 이 안에를 크게 키우면 저희 공기가 들어오죠. 작아지면 공기가 나가죠. 여기가 핵심이고요. 저 보시면 횡격막이 요렇게 돼 있어요. 올라가 있거든요. 복행근에서 얘를 당겼다가 올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숨을 들이마신다. 횡격막이 내려가면서 안에가 커지죠. 힘이 들어가면서 어깨가 올라가 있어요. 여기서 포인트가 뭐냐면은 승모근이 올라간다는 건 뇌에서 긴장한다고 느끼게 됩니다. 긴장을 해도 어깨가 올라가요. 우리가 항상 말씀하시잖아요. 긴장하게 되면 심호흡하세요. 크게 내뱉으세요. 편안한 상태죠? 저기서 막 차가 막 달려들어요. 강도가 와요. 긴장하고 있죠? 이거에 차가 난다면 우리는 호흡을
긴장을 푸는 방법으로 생각해 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숨을 보세요. 숨을 들여 마시면 횡격막이 내려가면서 몸이 전체로 커졌죠? 긴장하고 있죠? 이 상태로 우리가 충격을 받는다면, 러닝을 한다면 몸에 받는 충격은 커지겠죠? 하지만 고양이가 저기서 떨어져도 안 다치잖아요? 강아지는 다칠 거예요. 그쵸? 강아지 떨어지면 다치고요. 고양이는 저기 떨어져도 안 다치는데 왜 그러냐면 그만큼 긴장하지 않고 내려앉는다는 거죠. 달리기는 한 발로 뛰는 운동이기 때문에 계속 양발에 충격이 가해지기 때문에 긴장하지 않고 발을 디디는 게 중요한데, 숨찬 상태에서 억지로 힘들게 움직인다면 두 다리에, 허리에 충격이 커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호흡의 방법은 저는 이렇게 말씀드려요. 숨을 내뱉어서 어깨가 올라가지 않게 편안하게 긴장을 풀어달라. 그래서 달리실 때 후 계속 숨을 뱉으시면서 달려주시면 지금까지 다른 러닝이 되실 거예요. 막 이제 코치님들 이런 말씀 하세요. 어깨 힘 빼세요. 어깨 힘 빼셔야죠. 왜 이렇게 긴장하셨어요? 난 도대체 긴장을 풀었는데 도대체 뭐가 어떻게 힘을 빼라는 방법이냐. 근데 그거의 기본 전제 조건은요, 호흡을 내뱉으라는 말이거든요. 내뱉게 되면 자연스럽게 어깨가 내려가면서 여러분들이 편안한 러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마 처음 들어보시는 러닝 표현이 아닐까 생각하고 실제로 이렇게 달리시게 되면 엄청나게 편한 러닝이 되실 거예요.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은 어깨가 올라가면 숨을 들이마시면 긴장한 상태라고, 힘이 찬 상태라고 말씀드리고요. 어깨가 내려가게 숨을 뱉으면 긴장이 풀린다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이제 부모님들이 만약 할아버님들이 돌아가실 때 어떤 이제 말씀을 하고 돌아가시면서 힘이 빠지면, 우리가 이제 사람이 죽을 때 힘이 빠지게 되거든요. 내 말을 전해라. 어떤 말인지 알죠? 힘이 빠지면 횡격막을 잡고 있던 이 복행근들이 힘이 빠지니까 제자리로 들어가면서 숨이 마지막 한숨을 쉬시고 돌아가시는 거거든요. 호흡은 뱉으면 여러분 힘이 빠지게 될 겁니다. 요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러닝 자세인데, 러닝 자세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혹시요? 충격이 안 가요. 네,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충격을 안 갈까요? 네, 제가 말씀드리면은 하체에 충격이 가지 않으시려면 허리의 높이가 높아야 돼요. 이거는 아마 좀 제가 야외 나가서 말씀드릴 건데 뭐냐면요, 허리가 낮으면 우리 몸이 허리 쪽에 압력이 가해지다 보니까 그 압력을 분산하기 위해서 이 다리 쪽에 충격이 많이 가해지거든요.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면 뭐냐면요, 대부분 이렇게 뛰실 거예요. 이렇게. 맞죠? 이렇게 뛰죠? 우리가 이 상태가 정렬된 상태고요. 이 상태에서 이렇게만 돼도 허리에 지금 압력이 가해진 상태거든요. 이 압력이 가해진 상태에서 뛰게 되면 말씀드린 대로 계속 무리가 되다 보니까 다른 쪽에 무리가 돼요. 그럼 이 상태가 우리 기본적인 자세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에 와서야 좌식 생활을 하지, 예전으로 돌아가면 의자도 없었잖아요. 대부분 서서 다녔잖아요. 앉는 시간은 없고 바닥에 눕는 게 많았죠. 근데 지금 컴퓨터 작업, 운전하다 보니까 좌식 생활 때문에 디스크 환자들도 많이 늘어나고, 그리고 항상 허리 쪽에, 한국 사람 중에 디스크 환자 없는 분 없죠. 다 협착이 다 돼 있잖아요. 왜 그러냐면 앉아 계시기 때문에. 앉아서 살짝만 숙여도 허리에 압력이 가해져요. 그래서 이쪽에 무리가 되기 때문에 러닝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본으로 돌아간다. 우리가 이렇게 디자인된 모습이 있잖아요. 이 디자인된 모습으로 돌아가기 위한 방법이고요. 이 러닝을 해서 좋은 점은 뭐냐면은 3개월 지나잖아요. 내 몸에 안 좋은 것들 다 알아낼 수 있어요. 균형이 안 맞는 사람 무조건 아프고요. 허리 문제 있으면 무조건 아프고요. 이게 러닝이 뭐냐면요, 우리가 10년, 20년 뒤에 얻을
이 근골격계 질환들을 러닝을 3개월만 하시면 아, 내가 여기가 안 좋구나, 뭐가 안 좋구나 다 알 수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미연에 우리가 또 더 잘 만드시려면 허리 높이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릴게요. 러닝의 자세에서 저는 착지라는 거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러닝의 과정의 결과예요. 이거는 저는 목적과 수단이 혼동되면 안 되잖아요. 저는 러닝의 목적은 즐거운 삶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대회도 뛰는 것도 수단이고 훈련하는 것도 수단인 거고. 근데 대회 뛰는 게 목적이 돼버린, 물론 엘리트 선수라면 그 자체가 목적이지만 저희가 뭐 1년, 2년 운동하고 기록 내고 나머지 뭐 100세 시대인데 한 50세까지는 건강한 삶이었다가 나머지 50년 동안 기어다닐 순 없잖아요. 실제로 저는 그런 일들이 지금 TV에서나 유튜브 쪽에서 마라톤에 대해서 어떤 그런 것 때문에 나온 부작용으로 많이 통증 관련해서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내년 되면 더 나올 거고요. 내후년 되면 진짜 많은 분들이 이 러닝 때문에 불편함을 많이 느끼실 거예요. 그거를 방지하려면 허리 높이가 높아야 된다. 그러면 거기에 나오는 러닝을 바탕으로 내가 조금 더 빨리 뛰면 뭐 포어풋이 되든 좀 여유있게 뛰면 미드 리어가 되든 그거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착지라는 거는 내 몸이 앞으로 나아가는데 보여지는 러닝의 결과인 거죠. 내 몸의 허리는 꺼져 있는데 허리의 압력은 가해지고 있는데 착지만 바꾸면 뭐 할까요? 이 3개월이나 3년 정도는 좋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이후에 내 몸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는 그 누가 책임져 줄까요? 아무도 책임져 주지 않거든요. 러닝의 결과를 바꾸려고 하지 마시고요. 러닝의 과정을 바르게 만들어 가시면 보여지는 러닝의 착지는 내 몸에 맞게 자연스럽게 만들어지실 거예요. 그런데 이 과정은 바르지 않은데 결과만 바꾼다? 마치 내가 뭐가 어디가 아픈데 신발이 문제야. 신발만 바꾼다. 물론 신발을 바꿔서 도움을 받는 경우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상체의 불편함 때문에, 불안함 때문에 우리가 하체의 불편함이 찾아오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코치님, 저 여기 무릎이 너무 아파요. 팔 막 붙어 있어요. 이쪽은 움직이지가 않아요. 한쪽으로 힘이 쏠려요. 이쪽만 아픈 거예요. 그런 분들이 많은데, 이런 분들은 생각하시기에 신발 바꾸면 전 좋아질 것 같아요. 신발 바꿔도 똑같아요. 그 순간 좋아질 수는 있지만 그게 쌓이고 익숙해지면 이 상체가 변하지 않으면, 허리에 이 압력이 줄어들지 않으면 결국 다칠 수밖에 없거든요. 저도 처음 러닝했을 때 신발이 문제야라고 고민했지만 신발은 문제가 되지 않고요. 오히려 내 몸에 불안함, 가동성이 없는 거, 그 다음에 내가 아직 그 정도 뛸 수 있는 근력이나 어떤 주력이 부족해서 일어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좀 러닝을 생각하신다면은 러닝의 과정을 만들어 놓으시면 거기에만 러닝의 결과는 자연스럽게 따라온다는 거죠. 좋은 거 먹으면 몸 좋아지잖아요. 나쁜 거 먹으면 좀 몸이 안 좋아지거든요. 저도 실제로 이 러너킹 일을 사업을 하면서 퇴근 시간도 불구하고 그다음에 먹는 것도 햄버거 먹고 이랬더니 몸이 많이 안 좋아져서 해외대회 나가서 많이 토하기도 했거든요. 근데 그게 제 몸이 많이 안 좋아졌다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인스턴트를 좀 안 먹으려고 해요. 안 먹으다 보니까 조금 더 컨디션도 많이 좋아지고 이제 좀 속이 불편한 거 좀 많이 줄어들어서 다시 운동을 하려고 하고 있고, 유튜브도 이렇게 나마 시작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러닝의 자세는 허리가 올라가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 하체에 받는 압력이 줄어들기 때문에 충격이 줄어드실 거예요. 근데 이런 생각 하실 거예요. 아니, 허리를 높인다는 게 어떻게 해야지 높이냐? 라고 말씀드리면, 우리가 여기 누가 머리를 잡아 당긴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허리에 편해질 거예요. 한번 실제 손으로 한번 머리를 당겨 보시면 허리가 펴지면서 허리 압력이 줄어드는 게 느껴지거든요. 그 상태로 시선은 살짝 아래 보시면 돼요. 이 느낌으로 달리시면 여러분들이 어떤 착지를 하더라도 편안한 러닝이 되실 거예요. 저는 이게 러닝의 자세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러닝의
방법이에요. 러닝의 방법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제가 한번 더 문의해봐도 될까요? 일단 러닝의 기본적인 건요, 앞으로 움직임입니다. 러닝의 방법은요, 앞으로 달리기예요. 되게 정말 뭐 누구나 알 만한 내용이지만 실제로 앞으로 달리시는 분들이 많이 없으세요. 옆으로 뛰는 경우도 있고, 위로 뛰는 경우, 뒤로 뛰는 경우, 힘으로 앞으로 끌고 가는 거지 앞으로 달리지 못하시는 거예요. 러닝의 방법은요, 편안한 내 몸의 자세를 만들어서 앞으로 달리는 겁니다. 우리 몸이, 저는 이거 하면서 디자인된 모습이 있잖아요. 제가 다시 한번 잠깐만 일어나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종아리가 제2의 심장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달리기를 하지 않으시면 여성분들은 다리가 많이 붓거나 뭐 하지 정맥류라든가 이런 불편함들을 많이 겪게 되는 게 왜 그러냐면, 피가 심장에 나가면 올라와야 되는데 밑에서 올라오려면 종아리 근육에서 펌핑, 수축을 해줘야 돼요. 그럼 피가 위로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마라톤을 많이 하신 선수분들은 맥박이 40 이하로 떨어진다고 해요. 40 이하로. 일반적인 사람들은 60 전후고, 러닝을 좀 하신 분들은 50 전후거든요. 달리기를 좀 하시면 40 초반까지 떨어지는 게 왜 그러냐면, 심장이 한번 펌핑을 하면 내려갔다가 종아리 근육 수축하다 보면 위로 잘 올려줘요.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피도 맑아지고 혈관도 깨끗해지고. 그래서 우리가 운동에 있어서 다리를 드는 운동은 거의 러닝 말고는 없을 거예요. 일반적으로 종아리 근육 사용하는 운동은 러닝 말고는 거의 없을 거예요. 이걸 앞으로 달리는 거 말씀드리는 뭐냐면, 저희가 이렇게 하면 허리 압력이 커진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하지 않으셔도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게 왜 그러냐면요, 지금 저희가 이렇게 서 있잖아요. 박수 한번 쳐주셔야 됩니다. 엄청나게 대단한 거예요. 왜냐면 로봇가 서서 걸어 다니기까지 엄청난 시간 걸린 거 아시죠? 이 서 있는 거는 이 근육 모든 근육들이 작용하면서 나를 서 있을 수 있도록 지금 뇌에서 추론해서 세팅된 값이거든요. 엄청나게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보스턴 다이나믹스에서 바닥에서 올라오는 거 있잖아요. 엄청나게 대단한 이 로봇의 과학의 발전이라고 하거든요.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 서 있는 거는 지금 내가 뇌에서 작용해서 근육의 밸런스 맞춰서 서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다리만 올려 볼게요. 그러면 몸이 앞으로 쏠려 있어요. 기울이지 않아도 다리를 들어 올리면 앞으로 쏠려 있습니다. 러닝의 방법은요, 다리를 뒤로 올리면 앞으로 밀고 나갈 수가 있어요. 근데 대부분 어떻게 하시죠? 요 앞에 근육으로 팔다리를 끌고 가시죠. 이걸 사용해서 끌고 간다면 허리에 압력이 가해지죠. 허리 높이가 낮죠. 몸에 받는 충격이 크죠. 러닝의 방법, 요 근육을 사용해서 몸을 끌고 가는 게 아니고 종아리 근육을 활용해서 몸을 밀고 가는 겁니다. 이거를 또 우리가 생리학적으로 말씀드리면, 허벅지 앞쪽 근육은 ATP를 많이 활용해요. 요 근육은 큰 힘을 내는 근육이잖아요. 아마 웨이트 해보시면 아실 거예요. 뜨거워지죠? 뜨거워집니다. 왜냐면 근육의 손상을 막기 위해서 뜨거워집니다. 열이 나죠. 그래서 얘네들은 빨리 식혀줘야 돼요. 뭐 여러분 아시잖아요. 말이 40km 정도 달리면 죽는 거 아시죠? 안 쉬고 달리면. 이 근육이 엄청나게 활용하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만 종아리 근육을 사용할 수 있어서 오래도록 달릴 수 있거든요. 24시간 달리시는 분도 계시고, 뭐 10일 내내 달리시는 분도 계시고, 뭐 진짜 엄청난 분들 많이 계시거든요. 종아리 근육 활용하니까. 이 앞쪽에, 허벅지 앞쪽의 근육은 우리가 큰 근육이라서 ATP를 활용하는데 에너지를 정말 많이 쓰는 근육입니다. 속근이라고 하죠. 이 뒷근육, 백머슬, 종아리 근육은 힘을 적게 사용하는데 지방산을 활용해요. 그래서 이 근육보다 뒤쪽이 ATP의 효율적으로 따지면 약 100배 정도 효율성이 높다고 해요. 에너지 소모가 덜 쓰는 거죠. 그리고 이 근육들은 열도 잘 나지가 않아요.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는 근육이에요. 그리고 다리를 들면 우리가 앞으로 밀려나게 돼 있죠.
우리가 이렇게 디자인되어 있는 거야. 달리도록 거기에 맞게 디자인되어 있는데 이제 남성분일수록 근력이 좋다 보니까 이 근육들을 다리가 단절되면 사용을 잘 못하세요. 그러니까 다리가 올라가지 않고 다리를 들어서 이 앞쪽 근육으로 몸을 끌고 가는 거예요. 끌고 가다 보면 허리가 골반이 살짝 허리가 주저앉으면서 이쪽에 허리 쪽에 무리가 되고 이거를 충격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쪽에 또 무리가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러닝의 방법은 앞으로 달리는 거고 그리고 나서 팔도 일단 지금 단계에서는 팔 다리를 뒤로 보내주시면 우리 몸은 앞으로 쏠리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맞게. 그러면 내 발을 앞쪽으로 던져주시면 자연스럽게 몸이 굴러가게 될 겁니다. 이게 저는 이렇게 러닝을 저희 러닝 교육 프로그램에서 진행하고 있고요. 편안하게 내 몸이 앞으로 밀려 나갈 수 있도록 그러면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러닝의 빠르기라든가 그 다음에 오래 달려도 몸에 무리 없는 러닝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어요. 요거 오늘 요 가까운 트랙 한 250m 트랙이 있거든요. 거기 가서 적응해보고 여러분들 어떤지 한번 보시면 좋지 않을까. 혹시 궁금한 점 이런 거 혹시 있을까요? 설명해 드렸는데 호흡하고 자세하고 방법 너무 간단해가지고 다 알고 있는 거라서 네 알고 있는 거지만 전 이거를 어떻게 하면 이해시킬 수 있을까를 많이 생각했고 전체적으로 흐름을 보다 보면 긴장을 푸는 거 호흡이 중요한 거고 허리가 높아야지 우리 몸에 부담이 없는 거고 팔을 뒤로 보내야지 몸이 앞으로 밀려나간다는 거 이것만 아셔도 러닝의 착지나 러닝의 어떤 뭐 기술적인 거 나중에 하시면 다 소화되실 거예요. 왜냐면 내가 가볍고 편하게 뛸 수 있는 거 바르게 뛸 수 있는 게 잡혀 있지 않으면 속도가 올라갈수록 웨이트도 마찬가지잖아요. 처음에는 내가 자세가 안 좋아도 웬만큼 무게 칠 수 있다가 무게가 올라가는 순간 무조건 부상 당하거든요. 러닝도 마찬가지예요. 가벼운 러닝에서는 큰 부상이 없다가 장거리 러닝, 스피드 러닝에서 무조건 부상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기본적인 걸 만들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기본은 호흡과 자세와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 스포케어 솔루션 드셔주시면 조금 더 좋은 컨디션으로 여러분 러닝이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뭐 끝으로 궁금한 점 있으시면 네. 저는 달리기를 하고 나면 하체 문제, 상체도 근육통이 엄청 심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러면 말씀하신 것처럼 호흡을 잘 내셔주면 긴장이 좀 풀려서 좀 덜할 거라고 해서 달리는 내내 날숨만 계속 신경을 쓰거든요. 네. 짧게 여러 번 빠르게 계속 뱉거나 아니면 길게 후 한 번씩 뱉어주거나 두 가지를 아무리 해봐도 상체 근육통이 엄청 심한데 왜 그 날숨에 신경을 써도 그거는 왜 그러냐면 제가 저 유튜브 상에 말씀드린 게 있어요. 하트 러닝이라고 저희가 잘 모르게 이제 손에 긴장을 많이 하게 되면 어깨가 심히 차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호흡을 뱉어도 이 팔이 긴장하게 되면 이미 어깨가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손도 계속 이렇게 털어주고 네. 손가락에 힘이 안 들어가게 손도 계속 신경을 써봤거든요. 네. 여기 문제가 아니라 여기에 네, 이쪽에 좀 힘이 많이 차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달리기 말씀드린 것처럼 이 허벅지 앞쪽 근육을 달리게 되면 팔도 앞으로 막 휘젓고 뛰세요. 아무리 이제 편하게 뛴다고 하지만 이미 우리 앞쪽 근육을 사용하게 되면 팔도 막 휘젓는 경우가 많아요. 생각하지 모르게. 한번 제가 밖에 나가서 뛰시는 거 보시면 어떻게 뛰는지 말씀드릴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팔 다리는 뒤로 보내고 이게 익숙해지고 내가 스피드를 낼 수 있으면 그때는 다리를 끌고 와도 상관이 없어요. 그 정도의 스킬이 있다 보니까. 근데 지금 단계에서는 팔과 다리로 이 팔과 다리의 힘으로 내 몸을 끌고 간다라는 게 아니고 이 팔과 다리를 뒤로 보내서 내 몸을 밀고 간다 라고 생각하시는 러닝에 만들어 놓고 나서 내가 이제 러닝을 밀고 갈 수 있는 그런 러닝의 어떤 방법이 만들어지면 그 다음부터는 팔의 힘과 다리의 힘으로 이제 같이 활용하시면 더 빨라지고 더 잘 뛰게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네, 혹시 궁금한 점 없으신가요?
네, 그러면 제품 질문도 해도 되나요? 네네. 그 어디 아픈 데가 없어도 먹어도 도움이 되는지.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 몸은 나이가 들수록 컨디션이 안 좋아져요. 저희도 일본 가서 제품 들여봤는데 일단 안 아프신 분들도 나이가 40대 이상 되면 피곤함이 쌓여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 아침에 일어나는데 너무 편하다. 그 다음에 훈련하고 나서 다음날 너무 편하다. 장거리 훈련에도 편하고 스피드 훈련에도 편하고. 왜냐면 장거리 훈련은 근육을 사용한다는 거잖아요. 근육이 피로가 있는데 이거 드시고 나서 다음날도 좋은 컨디션으로 또 뛸 수 있고, 실제로 이거 먹고 도쿄 마라톤 2시간 23분 러너이거든요. 6월 달에 더운데 일본에서 900km 뛰었다고 해요. 너무 도움받았다고. 컨디션 너무 좋다고. 그러니까 이게 뭐 어떤 우리 몸의 불편함을 해소해 준다는 것도 있긴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경기력 향상, 컨디션 향상에 도움이 돼가지고 내가 러닝을 좀 더 즐겁게 재밌게 할 수 있는 몸의 컨디션을 올려준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실제로 이거 새로 나온 거고 이미 준용님께서는 기존 제품 드셔보시고 먼저 드셔보셨는데 새로 나온 거 프리미엄 제품이라서 드셔보시면 아마 9월 달에 이제 예상컨대 멋진 러닝이 만들어지실 거고, 오늘 배운 거 적용하시면 더 멋진 러닝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이거 제품 나눠드리고 저희 한번 가까운 트랙 가서 한번 뛰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드릴게요.